예, 3 시가 돼서 기술료 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기술료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기술 실시 결과 납부 고지서를 통해서 인제 기술료가 나오는 요 앞단의 행위를 좀 말씀드릴 거고요. 현재 기술료에 대해서 좀 정황을 좀 말씀드리면은 현재 지금 현재 제가 교육해 드릴 내용은 현 상태 아이리스에 인제 현재 구축되어 있는 인제 기술료고요. 현재 인제 그 5대 전문기관 그 1차 오픈 대상이 이제 5대 전문기관하고 기술료에 대해서 지금 많이 상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분도 쪼금씩 생기고 있고요. 특히 기술료는 인제 변동 사항에 대해서 미세한 것들입니다. 미세한 것들 변동 사항에 대해서 8 월까지 좀 고도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8월 말쯤에 그 5대 전문 기관하고 다시 한번 리뷰 과정을 거치고요. 그 이후에 인제 그 9월 이후에 아마 20개 전문 기관 전부 모여서 기술료 운영에 대해서 좀 한번 저기 "얘기를 가졌으면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료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비해서 워낙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예전에는 인제 정액 기술료가 있었고 경상 기술료도 있었는데 착수 기본료가 있었고요. 근데 그 혁신법 들어오면서 거의 경상 기술 정액 기술료는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경상 기술료라고도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냥 매출 기반 또는 제3자 실시 계약에 의해서 그 정보 납부 기술료를 걷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용어를 좀 통합 정률 기술료 뭐 요런 식으로 좀 사용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인제 경상 기술료라고 하기에도 좀 인제 착수 기본료도 없어졌고요. 그래서 혁신법에서 많은 개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도 좀 기술료가 쪼끔씩 변경해 나가고 있는 상태고 2차 그 오픈 대상인 이제 15개 기관에 대해서는 인제 9월 이후로 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기술료에 대해서 한번 또 리뷰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술료가 현재 아이리스에서 현재 수준으로는 어떻게 좀 구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기술료 쪽 그 잠깐만. 그 기술료 그 매뉴얼을 보시면은요. 요런 식으로 지금 한눈에 인제 기술료 제도 운영 체계가 마련이 돼 있고요. 그래서 직접 실시 같은 경우에는 영리 기관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영리 기관에 따라서 상한액이 그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에 뭐 대기업이든 40% 이렇게 상한액 기준으로 상한선까지만 납부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래서 요거 자체를 인제 기술료 납부 의무 기간이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실시는 단순하게 저희 자체는 인제 기술 실시 결과 보고라고 하는데요. 기술 실시 결과 보고를 내면은 기술 실시 결과 보고를 연구개발 기관에서 내면은 그 결과 보고에 승인을 하고 그다음에 납부 고지가 나가는 이런 형태의 좀 직접 실시는 좀 간명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3자 실시의 경우는 영리와 비영리로 나눠지고요. 그래서 영리 기관 역시 기술료 납부 의무 기관이 되겠고요. 상한액은 역시 동일합니다. 그래서 영리 기관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기술 실시 결과 보고를 통해서 납부 고지가 나가게 돼 있고요. 그 대신 인제 과거에는 거의 제3자 실시에 의한 영리 기관은 사용 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걸로 거의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기술료 사용에 대한 얘기가 혁신법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징수 금액 제3 자 기관과의 계약 금액을 제외한 정부 지원 연구 개발비의 기술료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를 좀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혁신법에 보면은 인제 "언제까지 내라."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하실 때 그건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제3 자 실시 비영리 같은 경우에는 어 그 납부고지 예전하고 뭐 비슷한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납부고지 같은 행위는 없고요. 그 대신 기술료 사용 실적 보고만 내서 사용을 어떻게 했는지를
어 를 인제 제출할 수 있게 기술료 사용 추적 보고를 제출할 수 있게 요렇게 지금 혁신법은 마련이 돼 있고요. 그래서 다들 뭐 기술료 담당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상환 금액 아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에 중소기업 10% 20% 30% 까 40% 대기업은 40% 까지만 징수하실 수 있고요, 정부 납부 기술료는. 그 대신 제3자 실시 같은 경우에는 기술료 징수액 곱하기 요율, 기술 실시 결과 보고를 그러니까 기술 실시 계약을 맺는 건마다 징수액과 요율을 계산해 가지고 납부를 받게 돼 있고요. 직접 실시 같은 경우에는 기술 기여도가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협약 우리 아이리스 시스템도 협약을 할때 그 사업 세팅을 하게 되면 인제 통합 정률을 세팅을 하게 되면은 이 기술 기여도를 입력할 수 있고 산출 근거를 입력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 기여도가 협약 시점에서 기술 기여도를 한번 받고요. 그다음에 기술 실시 결과 보고를 제출할 때 예상 그러니까 기술 기여도에 대한 예상 매출일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 보고를 제출할 때 실제 기여도를 수정해서 넣을 수 있도록 요런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리스 시스템의 그래서 전반적인 기술료 전문 기관의 메뉴를 보시면은요. 최상단에 인제 기술료 관리라고 대메뉴가 있고요. 그래서 좌측에 보시면은 기술 실시 관리, 전반적으로 인제 기술 실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청년 채용 감면, 그다음에 과제가 종료됐을 때 성과 소요 기간 확정, 그다음에 이 기술료 납부 확정 관리는 인제 납부 고지서가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게 이 메뉴가. 그래서 요런 식으로 기술 실시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메뉴는 기술료 사용 실적을 관리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리, 비영리로 나눠져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리도 기술료 사용 실적을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징수용으로 하나 마련되어 있고요. 비영리는 비징수 기술료 사용 실적 보고서 제출 안내 이렇게 두 개로 분기 처리가 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개발 기관에서 제출을 하게 되면은 기술료 사용 실적 보고서에 대한 승인과 반려를 할 수 있는 메뉴가 인제 검토 관리고요. 이 검토 관리는 징수든 비징수든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메뉴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혁신법 이전 기술료를 좀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혁신법 이전 기술료 관리는 크게 프로세스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아직도 인제 정액 기술료를 현재 계속과제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받는 경우도 있고 경상기 기술료도 마찬가지고 최장 한 7년 정도 계속과제는 국법으로 기술료를 받을 가능성이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실적을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냥 예전에 정액 기술료나 경상 기술료를 결과만 등록할 수 있도록 지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기 5대 전문 기관과 좀 상의 중에 있고요. 그래서 혁신법 이전 기술료는 에 대한 부분도 좀 정리가 되면은 9월 이후에 한번 모여서 얘기하는 자리 때 이 혁신법 이전 기술료도 어떻게 좀 더 관리가 제대로 될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뉴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직관적으로 좀 메뉴를 표현을 하면은요. 예. 영리 기관이었을 경우에는 과제 종료의 기술료를 징수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런 메뉴 절차를 통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문 기관에서 항상 먼저 해야 될 거는 성과 소유 기간 대상 확정 메뉴입니다. 그래서 성과 소유 기간 대상 확정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양도양수가 나중에 벌어지기 때문에 일제 그 사업을 수행했던 연구개발기관과 성과 소유기관이 틀릴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성과 소유기관을 양도양수를 통해서 바꿀 수 있는 기능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반드시 성과 소유기관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저기 기술료 정부납부 기술료를 걷기 위해서는 실사용 정부 지원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정산이 돼야 되는 이 실사용 정부 지원금을 가지고 이제 한번 정부 납부를 기술료에 대한 최고 상한선의 금액을 갖다가 실제로 확정하는 기능이 됩니다. 그래서 요건 디테일한 거는 메뉴 설명할 때 알려드리고요. 그다음에 청년 고용 메뉴가 한 4개 정도 있습니다. 이 청년 고용 감면 제도인데요. 이게 어제 들었습니다. 솔직히 어제 들었는데 그 어제 전까지는 청년 고용 감면 제도가 올해까지라서 폐지된다고 제가 들었었는데 인제 어제 좀 들은 얘기로는 인제 3년 정도 연장이 될 것 같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물론 확정은 아닙니다. 제가 건너들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3년 정도 연장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약식으로나마 좀 청년 고용을 원래 설명 안 하려고 그랬는데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근데 청년 고용이라는 거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아마 각 전문 기관별로 아마 내부 지침에 의해서 관리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기관은 인제 기술시 계약 자체를 뭐 연장한 2년 정도 연장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기관은 계약은 먼저 하되 뭐 나중에 납부 고지를 뭐 나중에 한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술료 자체가 그 뭐 정액 기술료나 이런 거 반드시 내야 되는 경우가 없어졌습니다, 혁신법에서는. 기술료라는 거는 항상 직접 실시는 "작년도에 매출이 있으면 결과 보고 내라." 또는 뭐 "작년에 그 제3자 실시 계약이 있으면 내라."라는 방식으로 뭔가 있으면 내라는 방식으로 바뀌었지 뭔가 강제하는 규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혁신법에 대한 기술료는. 그래서 저희가 쓴 방식은 두 번째 방식이고요. 그래서 청년 고용 감면을 납부 고지를 유예하는 거예요, 2년 동안. 그래서 2년 동안 실제로 청년 고용이 2년 동안 제대로 유지됐는지 확인하는 고런 기능이 되고요. 그래서 2년 동안 청년 고용 그 유지 결과에 따라서 자동으로 인제 납부 고지가 나갈 때 감면이 되는 요런 프로세스가 진행됩니다. 근데 테스트하실 때는 제가 요건 테스트하실 수 없기 때문에 2년 기다렸다고 납부고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테스트는 아마 불가할 거라고 봐서 제가 좀 약식으로 설명할 거고요. 요것도 인제 제가 엊그저께 썼기 때문에 폐지 예정이라고 썼는데요. 예 인제 어제 보니까 인제 연장 운영이 거의 뭐 3년 정도로 인제 연장된 걸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인제 청년 고용 인제 감면까지 있다면은 2 년이 유예가 될 거고요. 만약 없다면은 바로 인제 제출 안내가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기술 전문 기관에서는 인제 "기술 실시 결과 제출을 안내하라." 프로그램에서 인제 안내가 나갈 겁니다. 그 안내라는 거는 인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매출이 있으면 내라 올해. 작년도 매출이 있으면 또는 작년도 제3자 실시가 있으면 내라. 이런 수준의 안내가 되겠고요. 이렇게 안내가 나가면은 연구개발기관에서는 기술 실시 결과를 제출합니다. 3자 실시든 직접 실시든 있으면 제출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전문기관에서는 기술 실시 결과에 대해서 제출한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접수를 하거나 반려를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인제 만약에 이 승인이 떨어졌으면은 납부 확정 관리를 통해 가지고 납부 고지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납부 고지가 나가서 징수 쪽에 기술료 납부 안내 쪽으로 인제 데이터가 납부 계획 데이터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러고 나서 인제 옵션이라고는 생각이 되는데요. 하여튼 혁신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리기관은 징수용 기술료 사용 실적 보고서 제출 안내를 하고요. 그다음에 사용 실적 보고서를 연구개발기관은 제출을 하고 전문기관은 해당 사항을 검토하게 요렇게 과제 종료 후 영리기관의 메뉴는 요런 식으로 활용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과제 수행 중에도 기술료가 극히 일부지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혁신법에 막는 제한도 없고요. 그래서 뭐 표준 업무 매뉴얼도 보면은 인제 기술 실시 결과 자체는 과제 수행 중에 인제 기술료
결과를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리 기관은 과제 수행 중에 작년에 매출이나 제3자 실시 계약이 있을 경우에는 기술 실시 결과를 제출을 할 수 있고요. 제출 안내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연구개발기관에선 제출하고 기술 실시 검토 관리를 합니다. 현대 아이리스는 수행 중에는 기술 실시 결과만 이제 받게 돼 있습니다. 보고서만. 그리고 나서 그 과제가 종료되고 나서 성과 소요 기간 확정을 통해서 정산 실사용 정부지원금이 나왔을 때 그때 납부고지를 과제 수행 중에 한 것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고지는 종료 후에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수행 중에는 기술 실시 결과 보고서만 받는 방식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고지는 과제 종료 후. 그다음에 비영리 기술료 같은 경우에는 뭐 단순하죠. 그래서 전문기관에서 비징수 기술 실시 결과 제출 안내를 하고요. 그다음에 연구기관은 비징수 기술 실시 제출을 하고, 그다음에 전문기관은 기술 실시 결과 아, 잘못됐습니다. 네, 기술 실시 결과가 아니라 기술료 사용 축적 보고서 제출 안내를 하겠죠. 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비영리 쪽은 이제 기술료 사용 축적 보고서에 대한 행위만 하면 된다. 요게 전반적으로 이제 저희 메뉴에 대한 흐름이 되겠고요. 그래서 기술료는 그러니까 영리만 중점적으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리가 복잡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과제 종료 후 이제 영리 기관이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그래서 최초에는 전문기관에서 기술 실시 결과 제출 안내 프로그램에서 이제 보고 연도를 당연히 올해 기준으로 선택을 하시고, 이제 검색을 통해서 이제 국내 기술료 대상이 되는 정부 납부 기술료를 납부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하게 됩니다. 보시면 이제 상단에 검색 조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검색 조건이 상당히 많은데, 어떤 기관은 이제 종료 후에만 기술료를 받고 싶은 경우도 있었고, 혹시나 뭐 기간, 그러니까 과제 수행 기간이 길었을 때는 과제 수행 중에도 그 기술료 납부를 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검색 조건에는 상당히 풍부하게 좀 넣어놨는데요. 예를 들면은 안내 대상 부분이 대상이면서 개발 중인 과제는 이제 진행 중인 과제만 검색을 할 수 있어서 그냥 한 번에 진행 중인 과제에 대해서 매출 실적이나 아니면은 제3자 기술료 계약이 있으면 내라 이렇게 안내를 하실 수 있고요. 근데 대부분은 아마 어 이런 개발 중이 아니라 개발 종료된 과제와 그다음에 평가 결과, 최종 평가 결과가 우수나 보통인 미흡까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과제만 검색을 해서 최종적으로 과제 종료 후에 이제 저희 기술료 결과 제출 안내를 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하단에 네, 안 보여? 여태까지 안 보였어요? 아, 죄송합니다. 이제 보이시나요?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상단에 기술료 관리 쪽에 좌측에 기술 실시 결과 안내라는 프로그램이 최초로 영리기관에서 실시하는 기능이 되겠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상단에 좀 상당히 많은 이제 검색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 종료에 대한 대부분 이제 기술료를 이제 납부 받으시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안내 대상 부분은 대상, 그다음에 과제 진행 부분은 개발 종료, 그다음에 평가 결과는 우수, 보통, 미흡 정도로 해서 검색을 해서 보통 안내를 보낼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하단의 목록을 보시면은요. 그
과제 정보가 처음에 보이고요. 그다음에 최종 평가 정보가 역시 똑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과제가 종료된 것은 이렇게 세부 평가 결과하고 통보 일자가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성과 소요 기간, 기술료를 거치게 되는 인제 성과 소요 기간이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여기 보시면은 인제 안내 대상 구분이 있습니다. 이 안내, 그러니까 기술 실시 결과 보고를 안내하는 대상으로 산정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제재가 걸려 있으면 미대상으로 빠지고요. 그다음에 기술료 징수에서도 비징수, 그러니까 기술료 징수 부분은 뭐냐면은 그 협약할 때, 그러니까 만약에 영리 기관이더라도 대상 사업이 면제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 시점에서 이 징수 비징수를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만 영리 기관이라도 이 협약 시점에서 비징수로 떨어지면은 안내 대상 부분은 비대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과제 종료일 기준은 회차가 있죠. 그래서 과제 종료일 기준으로 7회차까지 나와 있는 거는 혁신법상 과제 종료 7회차 이후가 되면은 인제 기술료 기술 결과를 제출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7회차까지 넘어가면은 당연히 인제 미대상으로 빠지게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과제 종료 3년 차가 됐는데 그때 최초에 그 제3자 실시 계약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은 4년 동안만 앞으로 낸다는 소리하고 같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년 차 때는 의무가 없어지고요. 그다음에 직접 실시 기준 회차와 제3자 실시 기준 회차가 있습니다. 이건 독립적으로 두는데 상한선 7년 차, 과제 종료까지는 7년 차지만 우리가 이 기술 실시 결과 보고는 수행 중에도 낼 수 있고 종료 후에도 낼 수 있고 뭐 어느 때나 낼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내는 기준으로 5회차까지만 낼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그래서 이것도 법적 검토 다 받은 내용이고요, 혁신법에 따라서. 그래서 최초에 과제 종료 전에 만약에 그 과제 종료 전에 기술 실시 계약을 해서 하나 제출이 됐으면은 이게 1 회차가 되고, 그래서 5 회까지 총 기술 실시 결과 보고를 제출하기만 하면은 그 의무에서 해제가 됩니다. 기술 실시 결과 보고를 제출할 수 있는. 그래서 그랬을 때는 인제 미대상으로 빠지게 됩니다. 해당 건은 한 번도 인제 기술 실시 계약을 제출하지 않았던 이런 과제와 성과 소요 기간이겠죠. 요렇게 제출 안내를 하는데, 제가 아까 그 과제 종료 후 기술료를 좀 설명한다고 그래서 쪼끔은 좀 순서가 뒤바뀐 것 같은데, 기술 실시 결과 제출 안내 전에 최초로 해야 될 거는 성과 소요 기간 대상 확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성과 소요 기간 대상부터 쪼끔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과 소요 기간 확정은 그 성과 소요 기간을 양도양수가 일어나면 이제 변경할 수 있다는 고런 게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실사용 정부 지원금을 확정하기 위한 행위가 하나 예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에 행위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고요. 그래서 무조건 과제 종료 후에 한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능은 정산이 끝나면은 왼쪽에 과제 기준 목록이 자동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과 소요 기간 대상 확정 목록에 정산이 끝나면 들어오게 되고요. 처리 상태를 보시면은 인제 그 처리를 했는지, 뭐 성과 소요 기간을 뭐 처리 완료했는지, 처리 중인지, 뭐 처리되기는 아직 아무것도 안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 해당 과제의 인제 정산 그 성과 소요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수가 있는데 그래서 클릭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인제 연구 여태까지 수행을 했던 기간이 상단의 목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수행 기간은 하이엔드, 태원, 풍남 이렇게 3 개가 있죠. 근데 풍남 같은 경우는 위탁 개발 기간입니다. 그 위탁 개발 기간은 다 아시다시피 이제 성과 소유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 소유 기간 대상을 확정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위탁 기간은 주관 또는 공동에 속해서 그
합해져서 인제 실사용 정부지원금이 합산이 됩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인제 실사용 정부지원금이 나오고요. 정산을 통해서 나오게 되겠고요. 그래서 회수 금액이 얼마 잡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산정 제외 금액이 있습니다. 요 산정 제외 금액은 혁신법에는 없는 내용은 맞고요. 근데 저희가 그 5대 전문기관 쪽에 많이 좀 인터뷰를 다녔었는데요. 그 뭐 사유는 저도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그 기억이 나는 거 하나는 인제 그 그 국제기관 뭐 대외기관 외국 기관이죠. 외국 기관이 국내 범인으로 들어왔을 때 그때 뭔가 실사용 정보 지원금이 너무 과도해서 본인 방식으로 뭔가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특허가 분할된다? 뭐 이런 얘기도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산정 제어 금액이라는 거는 협약 시점에서도 산정 금액을 세팅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성과 소유 기간 대상에서도 산정 제외 금액을 세팅을 하고 제외 사유를 넣고 그다음에 하게 되면은 이 정부 납부 그러니까 그 실사용 정부 지원금에서 산정 제외 금액을 뺀 금액이 최종적으로 기술료 산정 기준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요런 기능이 하나 있다는 거 아시고요. 그래서 요거를 하는 이유가 하나 성과 소유 기간 대상 확정 쪽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도양수를 통해서 성과 수행 기간은 하이엔드 테크놀로지지만 성과 소요 기간을 이렇게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인제 변경을 하실 수가 있고요. 변경이 필요 없으시면 취소하시고 전체 추가를 누르시면은 보시다시피 위탁은 하이엔드 그러니까 그 위탁은 지금 하이엔드 테크놀로지가 성과 소요 기간을 협약 시점에서 구성하실 때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이엔드 테크놀로지가 위탁 기간에 대한 성과 소요 기간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 추가를 해서 대상을 확정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하이엔드 테크놀로지 쪽에 위탁에 대한 기준 금액이 합산이 돼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기술료 대상 최종 확정 금액 그러니까 상한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상한 금액이 세팅이 되고요. 이 금액에 따라서 인제 대기업은 40%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은 20% 중소기업은 10% 이렇게 해 가지고 최종 상한 금액은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성과 소유 기간 대상 확정을 하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기술 실시 결과 제출 안내를 하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연구개발 기관에서는 해당 연구개발 기관 메뉴에서 사후관리 대메뉴에 보시면은 기술 실시 결과 제출이라는 메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안내를 하게 되면은 이 대상 목록에 자동으로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안내 나가기 전에 자발적으로 연구개발 기관이 뭔가 기술료를 내고 싶다. 기술 실시 결과 보고서를 뭐 제출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요 대상 추가 버튼을 눌러서 검색을 해서 인제 과제를 선택해서 인제 기술 실시 결과를 자발적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예. 안내를 보냈으면 이렇게 안내 일자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안내가 나가지 않고 아까 대상 선택을 통해서 들어온 거는 이렇게 안내 일자가 찍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제에 저희 성과 소요 기간은 이제 미정이었고요. 그래서 그 접수 완료한 건, 확정한 건 이렇게 두 건의 기술 실시 결과 보고를 했다는 거를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관리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상세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팝업 창에서. 그래서 상단에는 성과 소유 기간 정보를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는 기술료 산정 기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지원금, 아까 성과 소유기간 확정을 통해서 산정금액, 그러니까 제외금액, 산정 제외금액이 책정되면 그 금액도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실사용 정부지원금, 실사용 정부지원금이 어떻게 좀 책정이 됐는지 좀 간단하게 보실 수 있고요. 회수금액, 실제로 정부지원금액. 그다음에 최고 납부 상환료율이 이게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10%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건배료율은 5%, 그다음에 제3자에 대한 건배료율은 5%. 이렇게 간단하게 기술료 산정 기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보시면은 기술 실시 결과 보고서, 본인이 제출하거나 저장한 기술 실시 결과 보고서 목록이 있습니다. 아까 두 건이라고 했죠. 한 건은 접수 완료를 했고 한 건은 확정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인제 3자 실시고요. 근데 보고 연도는 2022년이고 실적 발생은 당연히 작년도죠. 2021 년도에 기술 실시 계약이 벌어졌던 거에 대한 인제 보고를 올해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매해 그 제3자 실시는 다 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실시는 한꺼번에 모아서 딱 한 건밖에 하실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직접 실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픽셀 CC 행 추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뭐가 하나 추가가 되고요. 상태는 작성 중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은 해당 신규 추가된 이 기술 CC 정보를 이제 입력하는 화면이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결과 보고서 정보에 보시면은 예, 기술 CC 유형은 자동으로 세팅이 되고요. 직접 CC. 그다음에 요것도 해야 되나? 화면 보여요? 줄였는데. 이게 좀 화면이 커서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결과 보고서 탭에 보시면은 결산어를 입력할 수 있고요. 그래서 작년도 매출 기준이 결산어를 언제로 삼았는지 요걸 연구개발기관에서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3월 결산인지 6월 결산인지 분기별로 결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단기 회계 기간은 당연히 작년 기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기술 기여도 아까 잠시 말씀드린 대로 그 직접 실시 같은 경우에는 기술 기여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술 기여도 부분을 볼 수 있는 화면이 있고요. 그래서 협약 당시에는 50%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매출에 의한 매출은 변동이, 그러니까 기업의 매출은 변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1회차에 기여도를 수정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매출 근거는 당연히 첨부 파일로 내게 되겠죠. 그다음에 R&D 수익 금액을 넣으시면은 이거 자체가 결국은 기여도와 그다음에 수익 금액과 건배료율을 곱해져서 이제 최종적으로 예상 납부 대상 금액이 책정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하고 제출을 하게 되면은 이제 직접 실시는 제출이 되고요. 3자 실시도 간단하니까 테스트하면서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기술 실시 결과 검토 관리라는 메뉴에서요. 이렇게 연구개발기관에서 제출한 이제 어, 기술 실시 결과 보고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실시와 제3자 실시 한 건씩 지금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제3자 실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실시 기관명이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클릭하시게 되면은 단순히 그냥 연구개발기관에서 동일한 화면이 보여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요 검토 이력은 뭐 제출되고 뭐 반려되면 반려 이력 뭐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접수나 반려 행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태를 보시면은 접수 완료와 제출 완료가 있고 제출 완료가 이제 연구개발기관에서 제출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당 건을 접수하게 되면은
네, 접수 완료로 떨어지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기술 실시 결과 검토 관리가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 남은 행위는 이제 납부 고지서가 나가야 되겠죠. 그 전에 인제 감면이 있으면 인제 청년 채용 감면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두 메뉴는요. 청년 채용에 대한 제출 안내와 감면 신청은 최초 그러니까 과제 종료 후 1개월 안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개월 안에 제출 안내도 좀 자동화할 생각인데요. 근데 하여튼 과제 종료 후에 청년 고용 청년 고용이 있으면 내라. 그래서 이 감면 신청 검토 관리에서는 있으면은 승인이 되면은 그러면 2년간 납부 고지가 유예가 됩니다. 결국은 그 청년 고용 감면에 대한 계획인 거죠. 연구개발기관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2년 동안 유지가 되면은 밑에 두 메뉴는 인제 2년 후에 인제 청년 고용 실적 정보를 제출하라. 이 메뉴가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은 실적을 제출해서 최종적으로 청년 채용에 대한 감면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구 특수금속이라는 기관에서 청년 채용 2년 후에 실적 정보가 날아오게 되고요. 그랬을 때 청년 채용 감면을 2명을 유지했다. 상세 정보에서 이렇게 나와 있고 감면 신청 증빙표류나 실적 파일 다 넣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지급 인정 금액을 입력하시고 그다음에 접수를 하시게 되면은 납부고지가 나갈 때 이 감면 금액이 자동으로 적용이 돼서 그래서 납부고지가 나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기술 실시 관리 쪽에 마지막 메뉴인 기술료 납부 확정 관리 보시면은요. 네, 아까 2023년도에 2건의 그 기술 실시 결과 검토를 했죠. 그래서 그 승인을 처리한 게 이제 기술료 납부 확정 관리에서 나오게 되고요. 둘 다 아무 행위도 안 했고요. 그래서 결제 요청 전결을 하게 되면은 이 금액으로 확정이 돼서 납부고지가 나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 여기서 좀 해야 될 거는 요 맨 하단에 보시면 기술 실시 결과 보고서에 동일한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아까 직접 실시에 대한 그 결정 금액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결제가 완료되면은 이제 확정 금액이 떨어지고 거기서 인제 그 금액으로 인제 납부 고지가 나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산출 내역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 내역을 보시면은 감면 금액이 얼마가 있다. 청년 채용이 있으면은 여기 감면 금액이 자동으로 들어와서 감면이 될 거고요. 이렇게 돼서 최종적으로 조정된 예상 납부 금액과 그다음에 최고 납부 한도 금액을 마지막에 비교를 해서 한도 금액보다 얘가 넘으면은 한도 금액으로 결정 금액이 되고요. 한도 단위 금액. 여태까지 이제 계속 기술 지식 결과를 통해서 납부 고지가 나가게 되면은 이 자면 금액이 깎이게 되겠죠. 깎이면서 이제 계속 깎인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받은 금액과 비교해서 이제 적은 금액을 갖다 결정 금액으로 최종적으로 삼게 되고 그래서 납부 한도 단위 금액이 당연히 다 까였으면 이제부터는 인제 다 인제 소진됐으면은 인제는 더 이상 이제 정부 납부 기술료를 이제 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청년 채용 감면은 여기 자동으로 들어오고요. 또는 여기 산출 내역에 들어온다는 거는 기술료 감면 정보에도 들어온다는 거하고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년 채용은 여기 자동으로 들어오고 행추가를 통해서 뭐 코로나 감면이나 요런 것들을 뭐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저희 전문기관별로. 그래서 그런 감면은 별도로 이렇게 행추가를 통해서 요런 식으로 입력을 해서 감면 적용 금액을 세팅하고 근거 첨부 파일도 입력을 해서 이렇게 감면을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어
결제 요청 전결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인제 정부 납부 기술료 납부 금액이 인제 최종적으로 완료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인제 영리 기간의 기술료에 대해서 인제 납부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사용 실적 보고 쪽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사용 실적 보고는 징수용과 비징수용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징수는 대부분 영리기간이라는 건 이제 기술 실시 결과를 보고한 이런 영리기관이 사용하는 사용 실적 보고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징수는 비영리기관에서 대부분 사용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름은 이제 징수, 비징수로 나눈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협약단에서 영리기관이지만 이 사업자에서 이제 면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리인데도 이제 비징수로 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 쪽 세팅에 따라서 이제 영리기관인데도 비징수가 되면은 안내 대상으로 떨어지고, 거기서 이제 사용 실적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징수용 기술료 사용 실적 보고서 제출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결국은 토대는 기술 실시 결과를 제출한, 검토를 통해서 승인받은, 그러니까 연구개발기관에서 기술 실시 결과를 제출해서 승인받은 것만 기술료 사용 실적 보고서 제출 안내, 징수용 사용 실적 보고서 제출 안내의 목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혁신법상 보시면 보고 대상 금액도 결국은 징수 금액에 정부 납부 기술료를 뺀 사용 가능 금액에 대한 사용 보고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285만 원에 대한 사용을 어떻게 했는지를 이제 보고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내를 하시는 거고요. 비징수용은 기술료 어, 기술료 결과 보고를 내지 않은 건이기 때문에 비영리 기관 대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제 기간 베이스로 그냥 안내를 하게 됩니다. 대상. 그 대신 기술 실시 결과 제출 안내와 거의 비슷한 메뉴 구성과 검색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료 후에 하시려 그러면 검색 조건 종료 삼아서 검색하시고 징수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연구개발기관에서는 징수 비징수에 따라 제출을 하게 되면은, 전문기관에서는 기술료 사용 실적 보고서 검토 관리 메뉴를 통해서 사용 실적 보고서를 이제 승인하게 됩니다. 보시면은 이제 영리 비영리 동일하게 이 메뉴를 통해서 이제 승인 처리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영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린 대로 보고 대상 금액은 정부 납부 기술료를 뺀 금액에 대한 사용 보고고요. 그래서 해당 내용을 보시면은 이런 내용에 대한 기술료 사용 실적을 보고하게 돼 있고요. 이 금액이 결국은 딱 까졌을 때 의무가 사라집니다. 그 제한 기간이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 사용 실적 보고서는. 그래서 매년 해당 결과 보고를 낸 건에 대해서 계속 사용 내역을 이렇게 보고해서 사용 내역까지 다 까지면, 소진이 되면은 이제 기술료 사용 실적 보고서를 영리기관은 낼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다음 비영리기관 같은 경우에는 보고 대상 금액 자체가 혁신법상 정부 지분율을 통해 가지고 나눈 게 사용 가능 금액입니다. 이 사용 금액을 보고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그 비영리 사용 실적 보고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을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게 소진될 때까지 기술료 사용 실적 보고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혁신법 이전 기술료 메뉴인데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고, 요 부분도 9월 이후에 좀 5대 전문기관과 정리가 되면은
어떻게 좀 관리할지 그거에 대해서 좀 9월 이후에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아이리스 시스템은 되게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등록 버튼 눌러서 과제 선택하고 대상 기간 선택하고 그다음에 지급 정보 금액 선택하고 다 뭐든지 키 입력으로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납부 방식을 선택해서 정액인지 경삭인지 선택을 해서 직접 실시일 경우에는 직접 실시 넣고 정액 기술료에 대한 정보 넣고 납부 계획까지도 실적을 가상 계좌 정보라든지 다 수기로 입력할 수 있게 이렇게 실적으로 모든 걸 넣게 돼 있습니다. 가상 계좌 연동도 안 되고요. 그래서 가상 계좌 연동은 왜 안 되는지는 징수 쪽에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요렇게 해서 모든 것들을 인제 수동으로 수기로 입력해서 혁신법 이전 기술료는 실적 관리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술료 사용 실적 보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상으로 기술료 쪽은 좀 전반적으로 설명은 드렸는데요. 질문이 많으실 것 같으면은 그 채팅창에 질문을 좀 해 주시고요. 뭐 시간이 지나도 좋습니다. 충분히 질문해 주시면은 기술료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답변 드리고요. 그다음에 법적 조치 쪽이 좀 시간이 많이 남기 때문에 기술료는 질문을 좀 충분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라왔어요? 국가형 위에 거요? 아. 아. 그래도 뭐 답은 드릴게요. 그 감면에 대한 얘기 하셨는데요. 감면은 아까 그 납부고지 하는 프로그램에서 감면은 되고요. 그다음에 비영리는 기술료 사용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매뉴얼 상에는 비영리는 기술료 사용 실적 그 납부에 대한 의무는 없고요. 그다음에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한다면은 그 비대상이지만 안 돼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제출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안내를 하게 되면은 현재는 이메일 이메일과 전자알림이 가고 그다음에 문자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자에 대한 금액 문제가 있어서요. 그 카톡으로도 알려주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비대상은 무슨 소린지 알겠습니다. 납부고지에 대한 비유무고요. 그다음에 제출은 대상이 맞습니다. 제가 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에 대해서는 제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상으로 뜨고요. 현재는 제재 조치받은 기관도 그 납부 안내 쪽에서만 그냥 안내가 미대상으로 뜨지 제출을 할 수 있게 제출을 못하게 막아 놓지는 않았습니다. 안내만 못하게 해 놨습니다, 현재는. 현재는 감면을 일일이 지정해야 되고요. 그래서 감면 퍼센트 지정은 불가능하고요. 사후에 요청을 해 주신다면은 고거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어디부터 계속 올라와서요. 제가 어디부터 답변해야 될지가 지금 넘어가 버려서요. 어, 어, 비영리 기관의 기술료 사용 실적이 혁신원 사용 시행령 기술된 박사님 비영리 기관이 관련 사유. 비영리 기관이 관련 사유를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나요? 요거는 좀 어떤 의미인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요거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그 과제 종료 후에 수행 기관의 담당자 변경이 빈번하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현재는 지금 담당자 변경할 수 있는 메뉴는 없고요. 그냥 그 현재 저희 기술료 자체가 누구한테 특정인한테 노출된 게 아니고요. 그 소속 기관의 사람이면은 그 연구개발 기관에서 다 볼 수 있게 돼 있고요. 만약에 안내에 대한 얘기라면 안내가 그 담당자한테 가야 된다면은 그거는 담당자 변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담당자 변경에 대한 게 없습니다. 네. 징수 기술료 분할 납부와 유예는 징수 쪽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그 공유 쪽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술 공유 문서 쪽에 기술료에 나중에 납부 연장 및 분할 신청이 가능하다고 이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아이리스에서 매출액에 대한 정부 납부 기술 산출. 이게 그 아이리스에서 매출액에 대한 정부 납부 기술료를 산출할 때 그 산출 방식까지도 설정할 수 있는 질문인가요? 현재는 기술 기여도 값만 입력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산출 근거를 이제 메모로 입력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 그 요건 좀 저기 답이 좀 장황해질 것 같은데요. 현재 지금 매출 약정 기술료 저기 산정이라고 간접 매출 방식에 대한 부분이 좀 설정을 고려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고거를 좀 설명드리면은요. 예, 화면을 보시면은요. 저기 그 기술 기여도라는 탭에 이렇게 보시면은 기술 기여도와 연구개발 결과물 제품 비율이라는 두 가지의 그 정보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과제 정보를 보시면요. 지금 화면 보이시죠? 그래서 상단은 그 사업 정보를 세팅할 때 그 통합 정률 방식을 선택하면은 이렇게 기술 기여도와 산출 근거를 메모로 해가지고 넣을 수 있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 세팅을 할 때 매출 약정으로 구성을 하면은 그 간접 매출 방식으로 기술 기여도를 세팅할 수 있게 그렇게 협약 쪽에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예상 총 매출액을 입력하고 그다음에 예상 연구 개발 결과물 제품에 대한 매출액을 입력하면은 그 매출에 따른 그 기여도가 자동적으로 계산이 돼서 정부 지원금 기여도와 기술 기여도가 세팅할 수 있게 이렇게 예상 매출 기반 간접 매출 기반의 기술 기여도를 협약 시점에서 세팅할 수 있게 요렇게 지금 아이리스는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게 방금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이 될런지 모르겠네요. 맞습니까? 네. 고거 접수해 가지고요.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요. 반영 여부 검토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한 저기 15분 정도 쉬었다가 한 4시 15 분부터 징수 관리 쪽 진행할 거고요. 그중에 또 기술료 질문 있으시면은 계속 채팅창에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